한방눈이 펑펑 내려 오늘 온 세상 덮은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의 최혜린입니다. 눈이 내려서 기분이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무엇보다 눈이 너무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많이 왔기 때문에 발이 묶여 고생하셨던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이 종목에 마음도 묶이고 돈도 묶여 고생하진 않으십니까? 저희가 힐링해 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SOS를 기다립니다. 02-3153-2613 전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centv.co.kr 들어오신 다음에 종목상담 119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종목 상담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 통해서 매일 한 분께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반고 후 미술전 2매 티켓을 받을 오늘의 행운의 주인공 한 분도 선정을 할 텐데요.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오늘도 방송 끝나기 전에 행운의 주인공 이름까지 발표를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어제 갑작스럽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종목의 수급이 현재 어떤지를 잘 보지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 하고요. 이상로 전문가님이 함께 해 주실 건데 내가 이 증권사의 HTS를 가장 많이 쓴다. 이쪽에 있는 증권사를 조금 프로그램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문자 보내시면서 저는 뭐 대신이 좋아요. 저는 뭐 키움이 좋아요. 이렇게 같이 좀 올려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에 응급처치요원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가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일 전문가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곤 전문가님 웬일이세요? 원래 내일이시잖아요. 예, 원래 오늘 하시는 분이 길이 지금 많이 안 좋아가지고 예. 제가 오늘 대신 좀 왔습니다. 오늘 예. 제가 좀 가까이 있는 관계로 네. 도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긴급 투입되셨다는 얘기인데 원래는 양승모 전문가님이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디세요? 그러니까 수원이시래요. 근데 출발한 지 1시간 뒤인데 또 수원이시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수원에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긴급 투입된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의 깨알 같은 얘기도 많이 기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시황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좀 괜찮았죠? 의외로 1900 거의 50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이 하루 만에 500선이 반납됐고 꽤 괜찮았던 게임 또 전자결제 테마주가 급락을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프로그램, 삼성전자, IT 부품주 간에 이어지는 연결고리.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 삼성전자는 인산하고 사상 최고가 주가도 경신을 했었죠. 최병곤 전문가님의 시장 키워드와 전략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늘 테마주 붕괴라는 키워드하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기관 매수라는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테마주 붕괴는 제가 공감이 되고 윈도우 드레싱, 기관 매수도 또 같은 맥락입니까? 예, 약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테마주는 어차피 뭐 앞에서도 어느 정도 대충 감은 잡으시겠지만 지금 네.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특히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이 전체적으로 일제히 붕괴되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등을 줄 때 빠져나온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듯 싶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종목들의 진행을 보면은 그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개념이 좀 적용이 되는 듯합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끌고 왔던 기관들의 주 매수 종목이었던 코스닥 쪽의 그 게임 관련주, 특히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에 대한 대규모 차익 실현의 개념이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거래소 쪽에 저평가된 주식들 쪽에 아니면 IT 관련주 쪽에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이는 결국은 이제 연말을 대비한 포트폴리오 재정비의 상황이 좀 아니겠는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닥 시장은 하락이 나오고 거래소 쪽은 또 견조하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쪽을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또 고민을 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기관들의 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이 시장의 흔들림에도 크게 변동이 없고 또 꾸준하게 올라주는 면을 생각한다라면은 지금은 기관들의 매수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가시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믿었던, 의외로 수익을 좀 짭짤하게 안겨줬던 테마주가 붕괴되고 있는 시점. 최근에 윈도우 드레싱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은 어떤 종목을 카트에 담고 있는지 기관이 사는 종목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략까지 확인했습니다. 김선일 대표님은요? 네.
저는 오늘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일단은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오늘 뭐 삼성전자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140만, 네. 145만 5천원에 이제 끝나갔는데, 네.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일단 IT 이제 부품주들, 특히 삼성전자 관련한 모바일 부품주들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지만서도 그 중심에 일단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 따라서 고스란히 또 산타 랠리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충분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 수급적으로도 일단은 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3일 연속 기관들의 매도세보다 워낙 강하게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있고, 또 연기금도 역시나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금이 최근 한 달 동안 30만 주 이상 좀 매수세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은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3% 가까이 좀 올라줬는데, 네. 중국 쪽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금을 이제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업종들이 중국 내수주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들이 다시 한번 그 상승에 한번 반열에 오르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그 중국의 이제 반등, 특히 지표들 역시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서 반등하는 그 시점에서 시진핑 정권 쪽에서 시장의 돈,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올 말이나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중국 관련 그 내수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라고 오늘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이 내년부터는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 다시 한번 2,000포인트 위로 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염두에 보시고 중국 내수주 관련해서 살펴보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국 내수주를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 오늘 중국장도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등 큰 반등이 있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자, 내일장 처방 받아봤고요. 시장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종목을 잠시 후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119는요, 전화, 무료 문자, 그리고 홈페이지의 글을 통해서 SOS를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3번 전화번호이고, 013-3366-0110번은 돈이 들지 않는 문자 번호입니다. centv.co.kr 들어오신 뒤에 프로그램 찾아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방송이 끝나도 종목 상담 119 방송을 통해서 상담받는 것처럼 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해주시면 고민 해결도 받고 잘하면 선물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추첨해서 당첨만 되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매일 한 분씩 선정해서 마흔곡 미술전 2매 티켓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분이 선정이 될 텐데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방송 끝나기 전에 성함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아니라 번호를 통해서 저희가 행운의 주인공 알려드릴게요. 역시 오늘도 문의가 참 빨리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선착순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드릴까요? 저 대우 인터내셔널요. 네, 대우 인터내셔널 매수가와 비중 좀 알려주세요. 약 최근에 샀는데 4만 원에 20% 정도예요. 오, 오늘 종가가 거의 뭐 4만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가장 알고 싶으십니까? 향후 전망하고 네. 이제 목표가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좀 종목이 안 좋으면 또 손절가 요런 거 알고 싶습니다. 예, 향후 전망, 목표가 또 필요하다면 손절가까지. 일단은 최근에 43,000원, 4,000원대 많이 갔다가 한 두세 번 부딪히고 다시 내려온 그런 가격인데요. 대우인터에 대한 전망 전문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금요원 최민희 전문가님.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종목이 항상 좋은 상황을 만들면서도 뭔가 결정적인 상승을 못하는 상황이 항상 나오는데요. 그것이 언제부터 지속이 됐냐면 2006년도부터 계속해서 3만 원대, 4만 원대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서 급등을 한다든지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부족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의 진행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실적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연간적으로 얻어내는 실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가가 이 3만 원대, 4만 원대를 한번 돌파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LG화학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더 성장을 못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 한번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큰 급등을 장기적으로 이어나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년에 장이 저는 좋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큰 장이 설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가는 종목만 가고 못 가는 종목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가는 종목군에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아니겠는가 하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43,000원권 돌파가 나온다면은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한 6만 원까지도 세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43,500원에서 44,000원을 넘어가야지만이 추세를 되살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네. 그 다음에 손절 가격은 36,500원 정도를 잡겠습니다.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추세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때는 탄력이 떨어지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손절가 아까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36,500원이고 목표가는 길게 보면 6만 원. 일단 43,400원만 넘어가면 6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시네요. 예.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대우인터 오늘 딱 중가에 얼마 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일단 장기적으로 전망은 밝다는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별로 밝지 않으신데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기, 하나케미칼이요. 네, 저희가 살펴드릴 텐데 TV 혹시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실 수 네네네. 있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하나케미칼,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15%요. 네, 27,730원이요. 꽤 오래되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이거 경력으로 먼저 좀 남아가지고 팔았어요. 아, 팔고 괜찮다고 해서 놔뒀더니, 이거 무적이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다 정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좋았죠. 예. 그래요. 4만 얼마 했을 때 팔았었는데.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지금 네. 태양광 쪽이라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근데 이걸 놔줘야 되나, 손절하고 지금이라도. 가야 되는가.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OCI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무지하게 고생하고 아, 계시는데 기다려도 2만 답이 안 원대만 나. 되면은 팔으려고 그러는데 2만 원대. 2만 원대는 왔으면 바로 팔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시죠? 네, 손절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2만 원 정도에서 손절할 희망 정도는 있는지 하나케미칼. 네, 거기까지 네. 갈라는 모르겠어요. 그 투자자님 이거 2010년도에 사셨나요? 네? 2010, 오래됐어요. 2010년 그 전에 사셨어요? 그때쯤 사신 것 오래돼서 같은데. 조금 남고 네. 그때 5만 원, 4만 원 했었거든요. 이제. 그럼 2010년에 한참 올라갈 때 그때 네. 이제 그때 매수를 그거 하시다가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수익이 한 거의 100% 가까이 나셨을 예, 텐데 예. 그때 많이 정리를 남았어요. 안 하신 상태에서 그때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근데 땡겨 이걸 놨는데. 왜 올해 들어서 어느 분이 좋다고 가져가라고 했는지 네. 저는 그게 참 궁금한데 그분 참 나쁘신 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진짜 올해 초부터가 아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OCI 역시나 지금 주가가 10만 원대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쪽 태양광 관련주가 갑자기 확 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OCI만한 회사, OCI가 세계 1위 기업인데 OCI만한 회사 하나가 망해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치킨 게임 중에서도 아주 좀 강하게, 그러니까 애플이나 삼성이 싸우는데 애플이 망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화학 이쪽 태양광 관련주들이 지금 살아날 텐데 지금 그 시점 자체를 잡기에는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가 시기적으로 완전 놓쳐버리는 그런 시점이세요. 자, 그리고 수급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제 열어드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최근 이제 10월 달부터 이제 수급상을 열어놨는데 기관들은 오로지 팔고 있는 상태고 개인들과 뭐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서도 개인이 워낙에 계속 많이 지금 사고 있는 단계, 이런 거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단계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가 지금 100만 주, 거의 200만 주가량 매도가 나온 상태고, 투신도 50만 주 이상 지금, 그러니까 기관들은 그냥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팔기 때문에 주가 차트도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3,000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가격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내린 거예요. 그래서 네. 팔 기회는 이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6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 당시에 약간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반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팔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지수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움직였던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 IT 관련주들만 움직였지
여타 다른 종목들은 다 빠그라졌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님께서는 지금 이 종목을 그냥 계속 그냥 그 절반 이상 판 거에 대한 수익 때문에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내년은 돼봐야 내년 중후반은 돼봐야지 어떻게 이제 태양광이 살아나는지는 기대를 할 수 있어요. 뭐 오바마 정권이 됐던 재선을 했다고 해서 이쪽 관련주가 다시 살 수 있겠지만서도 그건 아직 좀 빠르고 아직 이 종목은 좀 보유하시기에는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길게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은 내년 1월부터 해서 최소한도로 1년 이상은 보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실 거면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네. 아니시라면은 네, 1년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빠져가지고 그렇죠. 엄두가 안 나시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내부는 심 잡고서 그냥 가지고 가는 게 낫다는가. 네, 네. 그럼 그래서 요거 일단은 그 보기 싫으시면요. 그 네. 증권사 계좌 하나 만드셔가지고 네. 옮기신 다음에 이게 속된 말로 이제 봉인을 좀 하시면 1년 뒤에 열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야지. 네네. 그리고 이제 그냥 보았다가 네. 2만 원대 가면은 그냥 손절해버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2만 원대에서 손절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것도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가겠죠. 네. 네.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보다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일단 4분기 실적이 또 워낙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그 영향이 이미 10월 달부터 나타나곤 있는 게 맞는데 추가적으로 실적이 안 좋으면은 추가 하락은 또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최악의 경우는 15,000원도 깨고 내려갈 수 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5,000도 깨고 내려갈 네, 거다.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네. 전번에 딴 데다 문의했더니 거기는 18,000원에서 2만 선은 갈 거니까 그 회사가 탄탄한 회사니까 그냥 가지고 가라. 그래서까지 네. 놔뒀던 거예요. 네, 선생님 근데 OCI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실 텐데 OCI가 주가가 제가 좀 길어지는데 OCI 주가도 지금 주가 차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주가예요. 원래 네네네. OCI가 65만 원 하던 네, 그렇다고 주가인데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15만 원이거든요. 반에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이쪽 관련주는 당분간은 꼭 재미없으니까 좀 마음을 1년간.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년간 놔둬야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렇고. 그래요, 없는 시청자님. 네네. 네, 1년 이상 기다리실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다리셨는데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사실은 놔둬야 되겠어요. 예, 얼마나 근데 더 기다려야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놔뒀다가 그때나 예. 가서 그냥 열어보는 게 낫죠. 예, 그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오늘 예, 전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하나케미칼. 예, 우리 김선 대표님이 좀 이렇게 칼 같으세요. 예, 괜한 희망은 좀 주지 않는 그런 조언을 주고 계신데 좋습니다. 뭐 다들 이제 스타일이 있으신 거니까요.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어떤 종목을 도와드리면 될까요? 태웅, 태웅. 네. 예, 19,200원에 20%. 오, 소폭 수익이시네요. 언제 사셨을까요? 예, 며칠 전에 샀는데, 네네. 이게 매도가가 얼마까지 갈란고. 예, 며칠 자꾸 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간이 조마조마하고 또 푹 빠질까 싶어 걱정이고. 예. 아, 그래도 이제 결단을 하고 사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태웅? 그때는 많이 빠졌다고 샀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한번 급등을 했네요, 이번 주. 네, 예, 그러고는 이제 차곡차곡 그래도 올라와서 2만 원까지는 왔는데 수익은 났는데 얼마에 팔면 좋을지 지금도 조금 아슬아슬해서 전망이 그럼 궁금하신 거네요, 목표가랑.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명우 전문가님, 태웅. 예, 태웅도 워낙 오래 빠졌고 상황도 계속 개선을 시키지 못해서 참 오래된 종목,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던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체가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종목에 탄력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그동안은 테마주 위주로만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중대형주들이라든지 장기 하락 나오는 종목들의 매수가 전혀 유입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조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예전에 그 게임주나 이런 종목만 계속 사던 거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좀 저평가된 주식들도 많이 사는 편이라서 이 종목도 그런 케이스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좋은 편이고요.
현재로선 추가 반등을 예상할 수 있고 얼마까지 오를 수 있냐 하면은요. 단기적으로는 22,500원에서 23,000원까지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조마조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보유를 하시고 네. 추가 상승이 나올 때 거래가 터지면서 좀 강하게 오를 때 항상 파시면 좋은 가격을 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2,500원에서 23,000원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좀 더 들고 가시죠, 뭐. 네, 감사합니다. 네, 태용으로 꼭 수익 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최병건 씨 팬입니다. 아침마다 봐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네. 팬클럽 좀 만들어 볼까요? 최명건 전문가님도 팬 있으시고,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도 팬 있으시고, 어제 또 나왔던 두 분의 이제 사투리 트윈스 분도 팬이 좀 생기시는 것 같아가지고. 자, 전화는 이게 마지막입니다. 6시 20분 다 돼가네요.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멜파스. 이 종목 상당히 좋은 종목인데, 얼마에 사셨어요? 매수가가 궁금합니다. 가격이 높아요. 28,850원에 샀어요. 딱 오늘 종가네요. 예, 예, 거의 뭐 이제 수익도 손실도 별로 아니신데 조금 비싸게 최근에 사신 모양입니다. 그죠? 언제 참 27,850원. 27,850원이요? 그러면 예, 조금 한 4일 전에 샀어요. 조금은 수익 보고 계시는구나. 그죠? 예, 예. 얼마까지 갈까? 그게 제일 궁금하시겠네요. 예, 한 3만 원 가면 팔까 예. 싶어서 그래가 궁금해가지고 목표가 어느 정도 잡을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예. 굉장히 흐름이 좋은 쪽에 터치 관련된 IT 부품주 신고가 내는 쪽을 사셨는데 문제는 최근에 조금 비싸게 사신 듯한 네. 느낌이라는 거.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측에 일단 그 IC 관련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공급 업체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살짝 걸리는 부분은 지금 멜파스가 재무 제표부터 잠깐 보자면은 지금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살짝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자, 제가 이제 동그라미 좀 그어드릴게요. 보세요. 자,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4분기 실적이 나오면은 작년보다 훨씬 높게 나와줄 거예요. 그런데 영업이익도 이미 작년치를 넘어선 상태. 이미 3분기 실적이 작년을 넘어섰어요. 근데 예. 당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금 불안 모습이 약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당기순이익이 358억이었는데 2011년 같은 경우는 149억이었고 2009년은 좀 더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만서도 지금 현 상태로서는 영업이익만 늘어나고 있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가망성이 있지만서도 최근 들어서 추세 자체는 단기순이익 부분에 있어서 순이익 부분이 뒤처지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상승폭은 삼성전자 차트랑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 멜파스를 보실 때는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세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찍었죠. 그래서 예. 그 영향 따라서 멜파스도 당분간의 그런 추이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냐, 외국인들과 기관은 사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 말씀드리면은, 자, 11월 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11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동시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가 120만 주 이상 굉장히 많이 지금 사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 연기금이 가장 많이 지금 매수량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인들도 일단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9만 주 이상 매수가 이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외국인이 9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고 기관들도 120만 주 이상 들어와 있는데 그 중심에 연기금이 지금 47만 주 이상 11월 달부터 12월 5일까지 해서 47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관들은 이 종목을 지금 당분간은 털지 않고 가져갈 생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들어서의 추이 자체도 연기금이 단기간으로 많은 양의 매수가 들어와 줬기 때문에 지금 멜파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그 3만 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네. 3만 원을 보시면 안 되고 좀 더 높게 잡으세요. 3만 3천 원을 가격을 잡으십시오. 3만 3천 원까지 돈이 급하신가요? 혹시 그런 거 아니시면은 3만 3천 원, 네? 안 급하시죠? 안 그렇죠. 급하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33,000원까지는 이 종목이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곧이어 다가오는 우리 저기 크리스마스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그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와 그 부품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거거든요. 벌써 시작을 했고, 그래서 웰파스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33,000원까지의 수익이 분명히 날 겁니다. 그래서 느긋하게 잠깐만 기다리시면은 한 15%, 20% 정도의 수익은 지금 거두시고 종목을 팔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예. 멜파스 3만 원 이상 3자 2개 기억하시고 33,000원 정도 목표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6시 24분이고요. 오늘 또 특별히 투입되셨기 때문에 최병구 전문가님이 숫자 0에서 9 사이에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예, 오늘은 제가 0번 하겠습니다. 네. 네, 0번은 감사합니다. 아무 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있었습니다. 있어요. 예, 0번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막 제 눈에는 뭐 삼성 테크윈 보이해도 될까요? 뭐 한화 이렇게 보내주신 분, 삼성물산하고 같이 들고 계신 분, 끝자리 0번 가운데 오늘 한 분 선정해서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아시죠? 예, 방구 미술전 2매 티켓입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추첨 결과 알려드릴게요. 자, 이번에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사이버 결제 오늘 문의가 많네요. 오늘 전자 결제 관련주 급락했잖아요. 오늘 7% 이상 빠지면서 12,600원의 종가 나왔는데 두 분 가운데 한 분은요. 14,900원에 40%이신 분. 또 한 분은 14,300원에 사서 지금 10% 들고 계신 분. 두 분이 계십니다. 목표가와 기간 궁금하다라고도 하셨고 손절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물타기 가능할까요? 이렇게도 문의를 주셨네요. 한국 사이버 결제 오늘 급락해가지고. 그렇죠. 일단 오늘 뭐 한국 사이버 결제뿐만이 아니라 뭐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11% 이상 다 빠져버렸고 네네네. 지금 이쪽 결제 관련주들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오늘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하락폭이 계속될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 사이버 결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한국 사이버 결제가 가장 많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들이 오늘 8만 주 이상을 던졌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소폭 매수를 하긴 했지만서도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기관들의 매도가 워낙에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당분간에 이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현 상태에서 지금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이 지금 120선, 60일선 한번 깬 이후에 다시 한번 꾸준하게 반등을 해줬었어요. 반등을 해주다가 지금 다시 한번 120일선, 특히 60일선을 지금 깨고 지금 아주 크게 깨고 내려온 단계이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진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기관들의 물량 때문에 내일은 또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물량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더 빠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올까? 12,000원이나 아니면은 11,000원 후반대까지 한번 내려온 이후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가져올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홀딩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저점 라인은 지키고 있긴 해요. 하지만 이평선이 완전히 깨지고 내려갔다는 거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급을 꼭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그거 장 중간에도 뭐 수급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HTS들이 있어요. 뭐 신한 HT 같은 경우도 체크 가능하기 때문에 뭐 SK나 그런 HTS를 좀 까셔가지고 체크를 좀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 중에서는 누굴 봐야 됩니까? 일단 연기금이 지금 최근 들어서 25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화면 잡아드리면은 연기금이 최근 5만 주씩 계속 꾸준하게 25만 주 이상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샀네요, 연기금은. 네, 많이 사지는 않는데 이 연기금 물량이 나오는 날 그때는 정말 죽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연기금 물량을 꼭 체크하시면서 좀 대응하시길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내일 만약에 12,000원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일단 12,000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연기금 물량이 나왔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관들 네. 물량이 추가로 나온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물량 꼭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12,000원이 깨지고 내려갈 경우에는 그 저점 라인 자체가 형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버틸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은 구간이거든요. 자, 매물대가 이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상태가 많이 맞기 때문에 이 구간이 깨져버린다면은 뭐 최악의 경우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서도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 자체는 확실하게 한 12,000원 정도는 한번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저점 라인 구간이에요. 이 구간하고. 그럼 일단 견뎌야 구간하고. 되겠네요. 그렇죠. 약간 기다리시는데 12,000원 깨진다면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2,600. 혹시 우리 최병건 전문위원님의 생각도 같은지 같이 조금만. 예, 비슷하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은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다만 이제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 코스닥
그 개별 종목 군들이 대부분 다 급락세를 다 탑니다. 어느 종목도 예외 없이 다 하락을 하는 편이라서 네. 사실은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뭔데 왜 안 빠져서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다 하락을 평준화시키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다 높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000원 깨지면은 꼭 네. 위험 관리를 꼭 해주시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요.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사회보결제 두 분 다 높게 사셨는데 아직은 괜찮대요. 일단은 견뎌보시고 12,000원 내일 또 종가상 지켜주는지 꼭 한번 보시고 깨졌다라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자, LG전자도 문의가 많네요. 자, LG전자는 무려 세 분이신 것 같은데 76,300원에 30% 그리고 75,300원에 50%. 오늘 종가는 75,100원이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50% 들고 계신 분은 오늘 종가와 비슷한데 30% 사신 분은 조금 손실이시고 지금 1134님은 8,110원이라고 하셨는데 81,100원이시죠? 예, 이분까지 도합. 이분이 제일 비싸게 사셨네요. 비중은 말씀이 없으셨지만 LG전자 한번 가보죠.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이제 내년을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증시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주력 종목을 편입해서 꼭 들고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네. 주가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기에는 투자자와 자금이 없다. 그리고 주가가 고점을 찍고 상황이 어려워질 시기에는 투자자와 자금이 넘쳐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와. 지금이 아마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명언이네, 생각을 명언. 하고 네. 있거든요. 전부 다 코스닥 테마 종목군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주식 자체가 지긋지긋하다. 네. 지금 포기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보면은 IT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좀 중장기적으로 그대로 보유하시는 전략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보다도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LG전자가 더 수익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도 보고 있는 상태니까 네.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뭐 다시 한 8만 원 가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지금은 일단 그런 부분은 있어요. 주가가 이제 요번에 한번 83,000원까지 고점 찍고 네. 조정을 받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중기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소형주 같으면 여기서 벌써 반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대형주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좀 옆으로 기어가는 답보 상태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내년에 정권 바뀌고 상황 바뀌면은 다시 한번 상승세 탈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LG전자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주 종목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종목만큼은 내가 우량주로 샀다. LG전자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쥐고 계십시오. 얼마에 사셨든지 가네요. 자, 이번엔 코텍과 예림당 묶어서 가겠습니다. 이 두 분은요, 계속해서 상담 요청하셨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도와드렸던 생각이 나서 오늘 좀 빨리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코텍은 12,900원에 35% 물타기 될까요? 하셨는데 오늘 약간 2% 이상 빠지면서 살짝 손실 구간 들어가신 것 같고요. 예림당 이분은 좀 제가 걱정됩니다. 6,420원에 매수가인데 오늘 종가가 4% 넘게 빠지면서 5,740원이 됐거든요. 최근까지는 6,000원 버텼다가 오늘 조금 급락을 맞게 됐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가볼까요? 코텍부터 가겠습니다. 네네. 네, 좋은 거부터 가죠. 자, 코텍이 예전에 한번 많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11,000원 중간쯤에. 근데 이 코텍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양적 완화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주가 차트가 8월 달부터 해서 쫙 올라 버렸죠. 그리고 13,400원에 고점 라인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지금 박스권을 그리면서 지금 횡보 중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코텍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제품군에 관해서 카지노 그 모니터 관련해서 1위 업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양쪽 하나 돈이 좀 풀리고 미국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과정에서 약간의 지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재정 절벽 문제죠. 이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은 코텍은 다시 한번 날개를 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오바마 측에서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500억 달러의 또 양적 완화를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또 해결이 돼준다면은 만약에 코텍은 다시 한번 또 12,000원, 3,000원에 머물 게 아니라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또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종목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코텍을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은 단타로 보시는 종목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단기로 보실 종목이 아니고요. 네. 코텍은 좀 장기로 보시는 종목이에요. 무조건 중장기로 보시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래서 물타기는
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은 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단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한 달 내내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외국인들도 일단은 그래도 순 매수량에서는 8만 주 이상 일단 한 달 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의 매수가 좀 약하긴 하지만서도 개인 물량을 기관들이 이제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갈 가망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차트가 지금 완벽하게 약간의 그 걸려있는 추세, 그러니까 60일 전에 약간 지금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좀 매력적인 구간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 약간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폭이 그래도 한 2, 3% 정도 12,000원 초반대까지 한번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가 있을 가능성이 그런 높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코텍은 말씀드리지만 물타기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한두 번의 하락폭은 더 나올 겁니다. 그때를 노리시고 대응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절대 보지 마십시오. 좀 장기적으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코텍은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예림당이죠. 예. 자, 예림당. 제발 부탁인데 이런 종목 좀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이런 종목이 네. 뭡니까? 예. 일단은 현 상황에서 지금 IT나 뭐 이쪽 관련주들이 인기가 있지 이런 출판 업체에 관한 이런 종목을 왜 매수를 하시는지 제가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얼마죠? 매수가가 6,420원인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바닥을 찍고서 다시 한번 반등해 줄까 해서 이게 그러니까 가격대를 살펴보자면은 7, 8월 달에 그 가격대에 지금 딱 왔기 때문에 낙폭 가대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않을까에 대한 까에 지금 베팅을 하셨어요. 예. 확실하지 오늘 흐름 않은데. 너무 안 좋네요. 확실하지 않은 거에 예. 베팅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가가 지금 4%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5,740원까지 내려왔는데 네. 지금 이렇게 됐다면은 오늘 이 빠진 거에 대한 그 가격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완전 추세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한 번에 바닥 5,300원까지 한번 내려왔다 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실 거예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 접으시고 이 종목은 실적의 기대가 지금 재무제표 상으로도 좀 높게 나와줘야지 그 가능하지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책이 얼마나 잘 팔리겠습니까? 네. 그럼 네. 어떻게 하죠? 일단 저는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 특히 IT 관련주들로 아까 이제 멜파스 이런 종목 괜찮아요. 네. 그런 종목들로 차라리 삼성전자 부품주들로 갈아타시는 네. 게 훨씬 더 현명하신 전략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조적인 그런 AS였네요. 7457님, 예림당 전망 부탁드려요. 점점점. 이 점에 저도 좀 뭔가 두려움이나 걱정을 느꼈는데, 예림당 일단 전량 교체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텍은 중장기로 좋대요. 추가 매수 물타기도 가능한데, 약간 더 내려오면 그때 사십시오. 자, 이번엔 세미텍 가볼까요? 3015님의 종목입니다. 3,800원에 30%. 근데 오늘 종가가 2,300원. 이분 많이 손실 중이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하면 매수가 올까요? 이런 얘기 해주셨고 매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문의 주셨습니다. 세미텍 올 여름에 참 좋았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져 있습니다. 그 사실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이제 이 옆으로 계속 기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10월 초, 9월 말 그 경우에서 손절매를 과감하게 선택을 해버리셨다라면은 크게 고민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 진행을 보면은 종목이 전형적인 약세를 타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황이 금방 바뀌기는 좀 어려울 듯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물타기를 하신다고 하면은 뭐 추가로 계속해서 급락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문제는 종목이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바닥을 잡고 뭐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이러는 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흐름이 좋은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기관들 매수 많은 종목들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은 차라리 뭐 어차피 거기서 버나 여기서 물타기해서 또 추가로 좀 벌어들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라리 가시는 게 낫고 이거는 지금 끊지는 마시고 그냥 갖고 계시다가 왜 제가 끊지 마시라는 말씀드리냐면은 네. 예전에 2011년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가격대가 여기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쯤에서 한번 반등을 줄 듯 해요. 그래서 본전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신다면은 반등 줄 때 한 3,000원권이나 3,200원권 정도 사이에서 네. 손절매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추가 물타기는 결론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미텍 일단 추가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3,000원 정도에서 손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크로젠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참 손실 중인 분이 많으실까? 오늘 다시금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193님의 종목 맞죠? 34,000원에 30% 진단 부탁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참, 3만 원대 정도에 잘라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종가는 28,000원이네요. 이게 아마 반등 막 줬을 때 매수가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몰라요, 지금. 예. 주가 차트가 이제 8월달 막 반등 줬을 때나 아니면 뭐 10월달 아니면 뭐 11월달 반등 줄 때 이제 매수가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이 마크로젠이 일단은 그 자회사님 뭐 에이세크 그 새로 이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이 매출 자체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나주면서 일단 올해 실적 자체는 괜찮습니다.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해요. 매출 자체도 그렇고 영업이익 측면도 50% 이상 작년보다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시고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가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추세상으로 봤을 때 제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자, 수급부터 볼까요? 수급부터 보자면은 수급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로지 일단은 뭐 세력이라면 세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파악이 없는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전혀 지금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 것이라 보고 있고 오로지 개인들과의 피 터지는 싸움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크로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이 저점 부근 라인, 자, 언제죠? 4월달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리자면은 4월달 이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그래도 저점 라인 부분이 서서히 올라가 주는데 지금 정확하게 여기 부분에 보이는 60일선을 그래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60일선을 그래도 버텨주면서 이 부분 라인을 서서히 타고 올라가 주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 바닥권 자체가 얼마나 더 횡보할지는 저도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바닥은 단기적인 바닥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4분기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 자체가 바로 이 부분에서 한번 탄력을 받고 갈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시점 자체가 내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가 될지 하여튼 조만간에 나올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오긴 오는데 그 시점이 문제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도 역시나 제가 실적은 좋지만서도 매수하신 가격대가 도달했을 경우에는 34,000원이신데 도달했을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다른 종목 내년을 좀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34,000원이 되려면 지금부터 수익이 한 15% 20% 나야 됩니다. 꽤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일단 홀딩은 하시되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크로젠 홀딩하고 매수가 정도 부근 오면 정리. 자, 수익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마크로젠. 이번엔 디스플레이텍과 BH 묶어서 가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은요, 끝번호 2550님, 그리고 1133님도 보내주셨어요. 디스플레이텍이 오늘 신고가, BH도 사실 신고가 부근 종목인데, 디스플레이텍은 7,400원에 20%이신 분, 오늘 장중 11% 떴을 때, 그때 어딘가 잡으신 것 같은데, 종가는 5% 정도만 뜨고 끝이 났죠. 향후 전망 부탁한다라고 하셨고요. BH는 12,000원에 15%, 오늘 종가도 12,200원으로 오늘 또 한 번 신고가를 낸 바 있습니다. 자, 신고가 부분에 있는 IT 쪽 두 개. 예, 두 종목 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다만 우리 투자자들께서 접근을 하시는 그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는 스킬이 좀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기왕이면은 다홍치마라고 주가가 좀 조정을 줄 때 사면은 수익을 내기가 훨씬 수월하고 단기 대응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올라갈 때 따라가시는 것보다는 어지간하면 추세가 이 정도 강해져 버리면 잘 안 죽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음봉이 나오는 날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많이 빠지는 날 이런 날 주식을 종가 부근에서 주식을 사면은 거의 반등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날은 참 갖고 계신 분들 팔기 조금 좋은 그런. 그렇죠. 예, 정확하게 반대네. 알고 계십니다. 예. 지금 같은 타이밍은 오히려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기관이고요. 주가가 한번 확 빠지면서 내려앉을 때 저점 매수를 가시면은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이 쉽게 납니다. 다만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그 매수 타이밍을 잡았는데 그 뒤에도 또 급락이 나오는 경우 같으면은 반전이 빠르게 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중기 조정이 나오는 경우로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굳이 억지로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끊어버리고 차라리 한 보름 정도나 한 달 정도 있다가 바닥 잡히는 가격대에서 재공략을 하시면은 또 다시 한번 오름세를 탈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쨌든 고가에 사신 거기 때문에 전망은 좋고 고가에 사신 거라서 지금은 보유하셔야 돼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보유하시는 게 낫고요. BH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설명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차트에 보시면은
한번 강하게 오를 때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시면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처럼 5일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플러스 출발한 상태에서 종가 기준으로 한 4, 5% 정도 빠지는 이런 타이밍에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은 어김없이 그 다음날 급반전이 나오는 형태로 가거든요. 네. 그리고 강한 주식이면 항상 이런 식의 반전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설명을 전문가님도 설명해 주셨지만은 멜파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5일선을 살짝 이탈했다가 눌림목이 좀 형성된다 싶으니까 바로 반전이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종목들이 잘 가는 주식이고 강한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가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BH도 일단은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데 현재로서는 가급적이면 조정을 줄 때 사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보유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고가내는 그런 종목들 최대한 어떻게 하면 좀 싸게 살까에 대한 대응법까지 플러스 팁으로 받아봤습니다. 자, 시간 별로 없는데 그래도 두 종목 아주 짧게 묶어서 한번 가볼게요. 가비아와 골프존. 가비아는 6,040원에 50% 오늘 장중에 12% 이상이나 밀렸습니다. SNS 테마 종목인데 걱정 많으신 것 같고요. 골프존은 57,300원에 30% 매도 시점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가비아, 골프존 빠르게 좀 가보죠. 네, 가비아부터 가죠. 가비아 테마성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래서 가비아는 당분간 이거 재미없을 겁니다. 일단 바닥권이긴 한데 당분간의 상승폭은 테마성이 워낙에 짙기 때문에 요즘 테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 재미없다.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정리하고 다른 거 좀 갈아타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수익이 좀 손실이 많이 나서 아깝긴 하지만서도 가기 힘듭니다. 자, 골프존 얘기해 드릴까요? 자, 골프존 말씀드리는데 골프존이 겨울에 추우니까 사람들이 골프존 내로 많이 몰리나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적으로 골프존이 지금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특히 연기금 투신권으로 해서 매수세가 정말 거의 환상적이기 때문에 이 종목 당분간 기관들이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빠지지 않고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는 그 전고점까지도 한번 찍을 가능성이 높을 것 그게 같아요. 얼마죠? 하지만 그래도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보죠. 7만 원 이상은 보지 마시고 7만 원이 되면은 정리를 하시되 만약에 이 종목 62,500원 깨지면은 큰 폭의 낙폭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 매도 물량 보시면서 골프존 같은 경우 좀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비아는 안타깝지만 종목 교체. 일단은 전략 매도 얘기가 나오고 골프존은 7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수급이 환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골프존을 끝으로 오늘 상담은 마무리 지어야겠습니다. 최병곤, 김선윤 대표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눈 많이 오는데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한 분은요. 끝번호 0번 분 가운데 오늘 0번 많았습니다. 7230님 축하드립니다. LG전자 50% 비중이어서 참 답답하다라고 하셨죠? 예, 답답한 마음 미술 그림 좀 보시면서 풀어보시라고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당첨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댁으로 초대권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이상 종목상담 119는 마치겠지만요. 저희가 내일 6시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SOS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상담 받았어야 되는데 급하신 분들은 설근대TV 홈페이지에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마칩니다. 감사합니다.